쾌락과 보상 중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1989년 미셀 박사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고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구진은 마시멜로 접시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볼 수 없도록 한 건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 6분을 채 견디지 못했던 아이들, 두 번째 실험에서는 11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이 인내심을 키우게 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이제는 나의 충동성 지출을 막아줄 마시멜로 뚜껑을 찾을 차례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동성을 줄이고 부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이른바 부자 판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줄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일부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고 금방 마시멜로를 먹었지만 몇몇은 선생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마시멜로를 2개 받았습니다. 15년 후 연구진은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인내심이 없던 아이는 학업 성적이 낮았던 반면 인내심이 강한 아이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자제력이 부족한 그룹은 평균 소득이 낮았지만 자제력이 뛰어난 그룹은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마시멜로 실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인내심이 강해야 부자가 된다는 결과만 기억하죠. 그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당장 구매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동성을 줄이고 부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에 있습니다. 1989년 미셀 박사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 실험과 모두 같았습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요. 60년대에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고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달랐죠. 연구진은 마시멜로 접시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볼 수 없도록 한 건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가 그대로 노출되었던 첫 번째 실험에서 6분을 채 견디지 못했던 아이들, 두 번째 실험에서는 11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2배 가까이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뚜껑의 효과를 본 연구진은 또 다른 변인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마시멜로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렴. 그 결과 아이들은 무려 평균 13분 동안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15년의 추적 결과를 통해 인내심이 있는 아이가 성공한다 라는 결과만 제시했습니다. 참을 줄 알면 부자가 되고 참을성이 없으면 가난해진다. 흑백 논리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두 번째 실험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무엇이 인내심을 키우게 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만족 지연입니다. 이제는 나의 충동성 지출을 막아줄 마시멜로 뚜껑을 찾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쾌락과 보상 중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얼핏 듣기에는 무엇이 다른지 모르실 겁니다. 쾌락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명품백을 가진 직장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은 똑같이 300만원, 명품백도 300만원입니다. A는 월급날이 되기도 전에 무이자 할부로 명품백을 질렀고 B는 연말을 맞아 스스로에게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A는 쾌락을 취했고 B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명품백을 가지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지르는 사람은 쾌락에 익숙해졌을 테니까요. 훗날의 보상을 위해 당장의 만족을 미루는 것. 우리는 조금 전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만족 지연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당일 배송, 30분 이내 배달, 극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죠. 그것조차 귀찮으면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을 보면 됩니다. 홧김에 지르기 쉽고
인내심을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당연히 소비를 하면 할수록 부자와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A 같은 사람들은 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쾌락만 취하는 걸까요?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보상을 받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A 같은 사람이라도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니까요. 만족 지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첫 번째, 소비를 미루기.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잠깐 딴짓을 하는 겁니다. 마치 마시멜로 실험에서 재미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선생님의 지시를 받은 아이처럼 말입니다. 효과는 굉장합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면 평소 여러분은 바로 구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제하기 전 딱 10분만 딴짓을 해보세요. 유튜브를 봐도 좋고 인스타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10분이 지난 후에는 물건을 갖고 싶었던 욕망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10분, 익숙해지면 20분, 1시간, 하루, 점차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만약 3일이 지나도 그 물건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린다면 그때는 구매하셔도 됩니다. 3분 만에 결제해버리는 쾌락이 아닌 3일 동안 잘 참은 보상을 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 치환하기. 파인다이닝을 가고 싶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끼 식사의 비용은 대략 2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20만원은 무엇과 대등할까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시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본인의 경우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주식으로 치면 A사에서 수익률을 17%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 경조사비로 2번과 맞먹는 금액. 명절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 세트를 살 수 있는 돈. 아마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파인다이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책 읽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죠. 접시 위에 뚜껑을 덮는 훈련인데요. 앞으로 평생 소비와 지출을 지연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책을 읽어보세요. 딱히 거창한 책을 읽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남들이 읽는다고 해서 부의 추월차선, 총균세 같은 책을 의무감으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취미에 관련된 책도 좋고 잡지나 심지어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인스타와 같은 즉각적인 쾌락을 취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만족을 지연시키는 행동이니까요. 차석호 작가는 스몰 리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번에 조금씩 꾸준히 독서하라고 권한다. 이것을 나는 스몰 리딩이라고 칭했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작가는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된다고 말하는데요.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10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지금까지 만족 지연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빠른 자극과 즉각적인 쾌락에 익숙해진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보상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습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